미야, 이번엔 내가 한국에서 들은 한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야. 그 사냥꾼은 취미로 동물을 잡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 어느 날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2번 다시 총을 잡지 않게 됐다고 해. 때는 1996년, 주인공은 시우라는 어린 소년이었어. 시우에게는 민준이라는 형이 있었지. 부모님의 이혼으로 두 형제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맡겨져 살고 있었어. 그러다 겨울방학이 되어서 경기도 양평에 혼자 살고 계신 아버지 집에 며칠간 놀러 가게 됐지. 어느 날 형 민준이가 동생 시우를 꼬드겼어. 저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키면서 예전에 아버지를 따라 저 산에 갔다가 집채만한 멧돼지를 본 적이 있다고 말이야. 겁 많은 동생을 놀리면서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부추겼지. 호기심이 생긴 시우는 결국 형을 따라 나섰어. 하지만 두 아이가 오르기엔 너무 깊은 산이었어. 나무가 빽빽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안 되고 시골의 해는 너무나 짧았지. 순식간에 주위가 어두워지자 두 형제는 겁을 먹고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로 했어. 그런데 막 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 거대한 짐승이 수풀을 헤치는 소리가 들려온 거야. 멧돼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며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 서 있던 건 멧돼지가 아니었어.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주 예쁜 누나였지. 깊은 산속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어. 형 민준이는 헛것을 본 거라며 동생의 손을 잡아 끌고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시우가 이상한 걸 깨달았어. 분명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그 누나와의 거리가 전혀 멀어지지 않는 거야.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 형에게 누나가 계속 따라와! 라고 말하는 순간 등 뒤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가락이 시우의 등골을 쭉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대. 그 순간 형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거야.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동생에게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뛰라고 소리쳤어. 시우가 영문도 모른 채 다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는 보고 말았지. 아까 그 예쁜 누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끔찍한 괴물이 서 있었어. 그것은 네 발로 땅을 짚고 있었는데 얼굴은 반쯤 뭉개진 코끼리 같았고 팔이 있어야 할 자리엔 피딱지가 붙은 날개가 달려 있었어. 다리는 사슴 같았는데 한쪽 다리는 무언가에 물어뜯긴 것처럼 살점이 너덜너덜했지. 아버지가 사냥해왔던 동물들의 모습이 기괴하게 뒤섞인 것 같은 모습이었어. 그 괴물이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산 전체를 울리는 총성이 탕 하고 울려 퍼졌어. 아버지가 쏜 총이었지. 아버지는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을 찾아 사냥총을 들고 산을 헤매고 있었던 거야. 총소리와 함께 그 괴물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미야, 정말 기이한 건 지금부터야. 정신을 차린 형 민준이는 동생에게 울부짖었어. 너 대체 뭘 본 거야?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 코끼리 얼굴에 날개가 달린 괴물이었다고.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도 아들과 똑같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 아버지의 눈에도 그 괴물이 보였던 거야. 그날 밤 형 민준이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잠을 자던 형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지. 누군가 자기 다리를 잡아 뜯는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했어. 다급하게 찾아간 절의 주지 스님은 이렇게 말했지. 아버지가 평생 해온 사냥 때문에 죽은 동물들의 원한이 뭉쳐 산의 주인이 되었고 그 원한이 아들에게 붙은 거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7일 동안 절에서 죽은 동물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지.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형의 병이 깨끗이 나았지. 그날 이후
아버지는 모든 사냥용품을 처분하고 2번 다시는 총을 잡지 않았다고 해. 그런데 미야, 왜 그 괴물이 유독 동생 시우의 눈에만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보였을까? 훗날 어른이 된 시우는 이렇게 생각해.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즐겼던 형과는 달리 자기는 동물을 죽이는 걸 너무나 무서워했거든. 어쩌면 산의 주인은 죄 없는 자에겐 본 모습을 숨기고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던 게 아닐까 하고 말이야.